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불사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SMR 원전 관련 종목들을 다뤄볼 거고요. 남들 다 아는 뻔한 얘기 하려는 거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핵심만 정확하게 짚어드릴 거니까 우리 불사계 구독자분들은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선도적인 IT 리서치 및 자문회사 가트너라는 곳에서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표한 거 알고 계신가요? 가트너의 반도체 산업 및 데이터 센터 전력 요구 사항을 전문으로 하는 부사장 겸 애널리스트 밥 존슨이 뭐라고 했냐면요. 2027년까지 전 세계 AI 데이터 센터의 40%가 전력 부족 문제를 겪을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데이터 센터가 AI 최적화 서버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전력이 연간 500테라와트시에 달한다는 겁니다. 이게 2023년 대비 2.6배나 증가한 수치예요. 세계 최고 리서치 기관이 전력 공급 업체의 용량 확장 능력을 초과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챗GPT 이미지 생성이 너무 인기가 많아지자 샘 올트먼이 직접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즐기는 건 좋은데 GPU가 녹고 있다. 이미지 생성을 조금만 자제해달라.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CEO가 사용자들한테 좀 덜 써달라고 부탁하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점이 있어요.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2027년까지 국내 데이터 센터의 전력 사용 신청량이 7,343메가와트에 이를 거라고 해요. 그런데 공급 가능한 전력은 4,718메가와트밖에 안 됩니다. 약 36%의 전력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부족한 전력이 원전 2기에서 3기 분량이라는 거죠. 세계적으로 보고 한국만 보더라도 똑같은 문제가 터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제가 이 에너지 투자 패턴을 자세히 분석해 보니까 명확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아무리 좋은 반도체를 만들어도 전기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로봇도, 자율주행도, AI 산업 자체가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찾아낸 해법이 있어요. 바로 원자력입니다. 그것도 아무 원자력이 아니라 공장 옆에 바로 설치할 수 있는 소형 모듈 원전, 바로 SMR이에요. 그리고 이 SMR 시장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나라가 어디지 아십니까? 바로 한국입니다. 미국이 설계하고 한국이 만드는 구조가 이미 형성되고 있어요. 마치 엔비디아가 칩을 설계하면 TSMC가 만드는 것처럼요. 그래서 오늘은요, SMR이 정확히 어떤 건지부터 시작해서 왜 빅테크들이 여기에 미쳐가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국내 핵심 수혜주 4곳까지 전부 다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다른 투자자들은 몇 달 뒤에야 알게 될 정보를 지금 미리 아실 수 있습니다. SMR 대박 투자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본격적인 종목 분석 들어가기 전에요.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SMR이 대체 뭐길래 이렇게 난리인지, 그리고 왜 지금 이 타이밍이 중요한지요.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제가 오늘 소개할 종목들이 왜 터질 수밖에 없는지 보이실 거예요. 먼저 SMR부터 설명드릴게요. SMR은 스몰 모듈러 리액터의 약자로 우리말로 하면 소형 모듈 원자로예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작은 원전인데요. 아, 그냥 원전을 작게 만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개념입니다.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기존 대형 원전이 거대한 화력 발전소라면 SMR은 마치 아이언맨 가슴에 박혀있는 아크 원자로 같은 거예요. 하나의 캡슐 안에 원자로를 통째로 집어넣은 겁니다. 기존 대형 원전과 뭐가 다른지 3가지로 비교해 볼게요. 첫째, 크기와 건설 기간이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적인 대형 원전 한 기는 보통 1000메가와트급 이상이고 건설하는데 최소 10년 이상 걸려요. 부지도 엄청 넓어야 하고 건설 비용만 수조 원대가 들어갑니다. 웬만한 기업이나 지역에선 엄두도 못 내는 거죠. 그런데 SMR은 출력이 300메가와트급 정도로 훨씬 작아요. 근데 이게 오히려 장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공장에서 레고 블록처럼 모듈 형태로 미리 만들어서 현장에 가져다가 조립만 하면 되거든요. 건설 기간도 3년에서 4년으로 대폭 줄어들어요. 지금 AI 기술은 6개월마다 바뀌는데 원전 짓는다고 10년을 어떻게 기다립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SMR은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둘째, 어디든 설치할 수 있습니다. 기존 대형 원전은 엄청난 양의 냉각수가 필요해서 반드시 바닷가 근처에 지어야 했어요. 게다가 혹시 모를 사고 위험 때문에 도심이나 공장 근처에는 지을 엄두도 못 냈죠. 그런데 SMR은 다릅니다. 물 대신 헬륨 가스나 액체 금속을 냉각제로 써서 물이 없는 내륙 한가운데도 지을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전력이 필요한 곳에 바로 설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 옆에, 공장 옆에, 필요한 곳 어디든 가져다 놓을 수 있어요.
전기가 미친 듯이 필요한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작은 발전소를 짓고 전선을 바로 꽂는 겁니다. 송전탑도 많이 필요 없고 전기가 이동하면서 사라지는 손실도 없어요. 셋째, 날씨와 상관없이 24시간 365일 안정적입니다. 여러분, 챗GPT가 지금은 밤이라서 답변 못합니다 라고 하면 쓰시겠어요? 절대 안 쓰죠. AI 데이터 센터는 1초도 멈추면 안 됩니다. 근데 태양광은 해가 안 뜨면 전기가 안 나와요. 풍력은 바람이 안 불면 멈춰버립니다. 자연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잖아요. 가트너 보고서에서도 명확하게 밝혔어요. 풍력이나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원은 전력 생산이 불가능한 기간이 존재해 항시 전력이 필요한 데이터 센터에는 적합하지 않다. 현재로서는 수력, 화석연료, 원자력 발전소만이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SMR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정한 전기를 생산합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SMR 없이는 AI 시대 자체가 불가능해요. 반도체가 아무리 성능이 좋아져도, 로봇이 아무리 사람처럼 움직여도, 자동차가 아무리 혼자 잘 주행해도 SMR이 있어야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돈의 흐름을 한번 볼까요? 빅테크 기업들이 실제로 얼마나 SMR에 미쳐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 구글입니다. 2024년 10월 14일, 구글이 폭탄 선언을 했어요. 미국 스타트업 카이로스 파워가 향후 가동하는 SMR의 전력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한 겁니다. 구글은 카이로스 파워가 가동할 6개에서 7개의 원자로에서 총 500메가와트의 전력을 공급받을 예정이에요. 500메가와트가 어느 정도냐면요. 1메가와트로 테슬라의 전기차를 5대나 동시에 급속 충전할 수 있어요. 그것도 30분 만에 0%에서 80%까지 채울 수 있는 속도예요. 500메가와트면 2500대의 전기차를 동시에 30분 만에 급속 충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엄청나죠? 2030년부터 순차적으로 전력을 공급받기 시작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구글도 AI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안정적인 전력 확보가 급하다는 거예요. 둘째, 아마존입니다. 구글 발표 이틀 후인 10월 16일, 아마존이 더 큰 폭탄을 터뜨렸어요. 아마존은 무려 3개의 SMR 프로젝트 계약을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먼저 버지니아주의 도미니언 에너지와 계약을 맺고 기존 노스 애나 원전 부지 인근에 최소 300메가와트 규모의 SMR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어요. 워싱턴주의 에너지 노스웨스트와도 계약을 체결해서 4개의 SMR 건설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원자로는 초기에 약 320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하고 이후에 총 용량을 960메가와트로 늘릴 계획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엑스에너지에 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주도했다는 겁니다. 우리 돈으로 약 6,800억이에요. 미국 CNBC는 아마존이 이들 세계 에너지 기업과의 계약을 통해 향후 원전 전력 확보를 위해 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고 보도했어요. 셋째, 마이크로소프트는 더 과감합니다. 2024년 9월 말,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 역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를 겪었던 펜실베이니아의 3마일 아일랜드 원전에서 생산하는 전력을 데이터 센터용으로 구매하겠다고 발표했어요. 20년간 전력을 독점 공급받는 조건으로요. 한번 문 닫았던 원전을 다시 여는 겁니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예요. 넷째, 오픈AI와 샘 올트먼입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는 샘 올트먼 CEO가 직접 SMR 개발사 오클로의 이사회 의장으로 참여하며 2027년 첫 SMR 가동을 목표로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더 이상 기존 전력망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으로 AI 산업이 계속 성장하려면 자기들이 직접 전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한 거죠. 근데 기업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미국 정부가 직접 나섰어요. 2024년 10월 16일 아마존이 발표한 당일에 미국 에너지부가 SMR 초기 배치에 9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2,3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빨리 지어라, 우리가 책임질게 라고 등을 떠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얼마 전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한국에 와서 GPU 26만 장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잖아요. 언론에서는 마치 젠슨 황이 한국한테 엄청난 선물을 준 것처럼 포장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미국 본토에서는 가트너 보고서대로 2027년이면 데이터 센터 40%가 전력 부족을 겪을 상황입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선 더 팔고 싶어도 돌릴 전기가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 온 거예요. 쉽게 말해 우리나라에게 준 GPU 26만 장은 선물이 아니라 영업이었던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반도체니 로봇이니 자율주행이니 이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고수들은 AI 시대를 관통하는 건 에너지고 그 핵심인 ASMR에 이미 투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99%의 개인 투자자들이 놓치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이 글로벌 에너지 전쟁에서 한국 기업들은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놀랍게도 한국 기업들이 이미 핵심 파트너로 들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아직 이 사실을 제대로 모르고 있어요. 미국의 블룸버그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다시 원전 시대가 도래한다면 한국이 최대 수혜국이 될 것이다. 왜 그럴까요? 한국은 러시아, 중국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원전 기술을 갖고 있어요. 수십 년 동안 자체 원전 기술을 개발해 왔거든요.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진 일본을 10으로 봤을 때 한국의 기술력은 약 9 정도 수준입니다. 세계 5위 정도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서구 여러 나라가 전체주의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의 기술을 채택하는 것을 꺼리고 있어요.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 패권 전쟁 중이잖아요. 유럽도 러시아랑 사이가 안 좋고요. 그러면 미국과 유럽 입장에서 원전을 하려면 파트너가 필요한데 중국, 러시아 손을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 된 겁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기회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과거에는 한국 원전 산업이 어떻게 움직여졌냐면 정부가 주도하는 팀 코리아 모델이었습니다. 한전과 한수원이 전면에서 구조를 짜고 기업들은 그 밑에서 역할을 나눠 맡는 방식이었죠. 그때 대장주가 누구였었냐면 한전 기술이 무려 300% 이상, 한전 KPS가 400% 넘게 올랐어요. 왜냐하면 팀 코리아 모델에서 종합 설계와 운영이라는 핵심 역할을 이 기업들이 맡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비욘드 팀 코리아예요.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기술사들과 직접 파트너십을 맺고 프로젝트에 독립적으로 진입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전에는 정부가 너는 이거 해, 너는 저거 해 이렇게 시켰다면 지금은 기업들이 스스로 미국 회사 찾아가서 우리랑 같이 하자고 계약을 따내는 거예요. 실제로 현대건설의 원전 사업을 보면 팀 코리아로 하는 비중은 전체 30%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60% 가까이는 웨스팅하우스, 홀텍 같은 글로벌 기업들과의 개별 파트너십을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장주가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한전기술, 한전 KPS가 대장이었다면 지금은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이 새로운 대장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불사계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은 SMR 원전 대장주가 될 수 있는 특별한 추천주를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특별한 추천주는 바로 이 종목입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차트에서 보이는 것처럼 수급 패턴을 봤을 때 그동안 바닥에서 외국인 또는 기관의 매집 이후 이제 막 큰 상승 흐름이 시작된 걸로 분석되는 ASMR 원전 섹터 종목 중 하나인데요. 이 종목은 뉴스에도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에도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기업입니다. 따라서 종목을 확인하신 분들은 반드시 비밀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데에 있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구독자인지 확인할 수 있게 지금 바로 댓글로 구독이라고만 남겨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고정 댓글에 링크 들어오셔서 설문 참여해 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 후에 모든 불사계 구독자분들에게 이번 영상에서 공개하지 않은 장마감 전 종가 베팅 전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저점에서 매수하실 수 있게 종목명과 구체적인 매매 타이밍 그리고 목표 수익률까지 모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설문은 댓글 가장 위에 고정되어 있을 겁니다. 20초면 끝나는 설문이고요. 링크 클릭하셔서 간단한 질문 몇 개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로그인도 필요 없어서 편하게 참여하시면 되니 이번 영상에서만 알려드릴 SMR 원전 대장주를 확인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참여하신 분들도 얼마든지 또 참여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SMR이 뭔지, 기존 대형 원전과는 뭐가 다른지, 빅테크들의 움직임과 한국 기업들의 기회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기업들의 강점은 뭘까요? 한국 기업들이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수행 능력입니다. 지금 원전의 핵심 과제는 기술이 아니에요. 약속한 대로 제 시간에 끝낼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반복됐던 공사 지연과 비용 초과가 원자력 프로젝트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떨어뜨렸거든요. 실제로 미국 조지아주의 서던 컴퍼니가 대형 원전을 건설하는데 30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투입했고 30년 이상이 걸렸어요. 뉴스케일 파워는 유타주 SMR 프로젝트를 추진했는데 비용이 예상의 2.6배나 뛰자
결국 2023년 11월에 프로젝트를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약속한 대로 끝낼 수 있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한국이 압도적인 강점을 갖고 있어요. 실제로 한국은 UAE 바라카 원전 건설에 참여하면서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예상과 실제 가동 시점의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비용도 예산 안에서 맞췄고요. 건설 단가도 비교해보면 한국이 압도적으로 저렴해 영국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나고 심지어 원전 신흥 강국인 중국, 러시아와 비교해봐도 한국이 더 싸게 지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미국 기업이 설계하고 한국 기업이 만든다. 이 공식이 SMR 시장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엔비디아 칩을 만들 때 SK하이닉스의 HBM이 필요한 것처럼 미국이 SMR을 지을 때 한국의 주기 제조와 시공 능력이 필수라는 거예요. 미국 SMR 기업들이 수주를 따내면 따낼수록 그 일감은 고스란히 한국 기업들에게 넘어옵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 삼성전자가 애플 아이폰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공급하며 5년 만에 주가가 10배 폭등했던 전략과 동일합니다. 그럼 SMR 테마에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빠르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가트너가 공식적으로 경고했습니다. 2027년까지 AI 데이터 센터 40%가 전력 부족을 겪는다고요. 이건 추측이 아니라 세계 최고 리서치 기관의 공식 발표예요. 둘째, 미국 빅테크와 정부가 천문학적인 돈을 SMR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구글, 아마존이 수천억 원에서 조 단위 투자, 미국 에너지부 1조 원 이상 지원까지요. 이건 정부가 국가 전략 산업으로 밀겠다는 확실한 신호예요. 셋째, 한국 기업들이 미국 ASMR 기업들의 핵심 파트너로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이 설계하고 한국이 만드는 구조가 이미 완성됐어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터진 게 2024년, 2025년이에요. 지금 이 순간 놓치면 10년 뒤에 그때 샀어야 했는데 하면서 후회하실 겁니다. 그럼 우리가 투자자로서 진짜 주목해야 할 건 뭘까요? 바로 이거예요. SMR 시장 폭발하면 어떤 기업들이 직접적인 수혜 받을 것인가? 이제부터 SMR 생태계랑 직접 연결된 핵심 수혜주 4종목 구체적으로 분석해 드릴게요. 첫 번째 종목은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여러분, 엔비디아가 칩을 설계하면 누가 만들죠? 대만의 TSMC가 만들죠. SMR도 똑같습니다.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 X에너지가 설계를 하면 그 복잡한 원자로를 누가 만드느냐? 바로 두산에너빌리티가 만듭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SMR의 TSMC라고 보시면 돼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SMR 주기를 제작할 수 있는 검증된 생산 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주기가 뭐냐고요? 원자로의 핵심 부품이에요. 자동차로 치면 엔진 같은 거죠. 이걸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몇 개 없는데 그중 하나가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SMR 기업이 잘 되든 간에 결국 물건은 두산이 만들어야 해요. 설계도가 아무리 좋아도 공장이 없으면 꽝인데 그 공장 역할을 한국의 두산에너빌리티가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두산에너빌리티가 어떤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지 볼까요? 먼저 뉴스케일 파워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뉴스케일 파워의 2대 주주예요. 약 30%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만 투자한 게 아니라 기자재 공급권까지 확보했어요. 뉴스케일 파워는 미국에서 SMR 상용화에 가장 근접한 기업이에요.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달리고 있고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로부터 설계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그 다음 X에너지입니다. 아까 아마존이 6,800억 원을 투자한 그 회사 기억나시죠? 두산에너빌리티는 X에너지와도 주기 제작을 위한 협력을 완료했습니다. 2024년 10월에는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미국 워싱턴에서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수력원자력, 그리고 아마존과 X에너지가 한자리에 모여서 SMR 사업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규모가 얼마냐면 약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0조예요. 결론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는 SMR 시장의 핵심 제조사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한 기업입니다. 다만 이미 많이 알려진 종목이다 보니 주가의 기대감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종목은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 그거 아파트 짓는 건설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주가가 말도 안 되게 저평가되어 있는 겁니다. 현대건설은 원전 시공 분야에서 글로벌 표준이 될 기업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서 조지아주 원전 건설에 300억 달러 들고 30년 걸렸다고요. 지금 원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약속한 대로 제 시간에 끝낼 수 있느냐라고요. 이 부분에서 현대건설이 압도적입니다. UAE 바라카 원전 건설에 참여해서 공기 지연 없이 비용 초과 없이 성공적으로 완수했어요. 이런 실적이 있는 기업이 전 세계 몇 개나 될까요? 현대건설은 지금 웨스팅하우스,
홀텍 같은 글로벌 원전 기업들과 직접 파트너십을 맺고 북미, 유럽, 동남아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밸류에이션을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PBR이 고작 0.6배, PER이 7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2년 전에 조선주를 본 것 같다는 거예요. 조선주도 처음에는 실적이 들쭉날쭉해서 시장에서 가치주 취급을 받았어요. PBR 0.5배도 안 됐죠. 근데 수주가 터지고 실적이 검증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장주 밸류를 받으면서 PER이 20배, 30배까지 올라갔잖아요. 현대건설도 올해부터 뭔가 달라지고 있어요. 과거 최고 영업이익 수준을 이미 뛰어넘으면서 추가 성장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글로벌 원전 건설의 표준이 될 기업이 고작 PBR 0.6배라니 장기적으로 보면 주가 재평가는 아직 시작도 안 한 겁니다. 세 번째 종목은 DLNC입니다. DLNC? 그것도 아파트 짓는 건설사 아니야? 네, 맞아요. 근데 이 회사가 SMR의 핵심 파트너라는 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DLNC는 아까 말씀드린 엑스에너지의 EPC 파트너입니다. EPC가 뭐냐면 설계, 조달, 시공을 다 담당한다는 의미예요. DLNC는 2023년에 엑스에너지에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0억 원을 투자하면서 지분 2%를 확보했어요. 단순히 재무적 투자가 아니라 실제로 SMR 건설에 직접 참여하는 전략적 투자인 거죠. 아마존이 엑스에너지에 6,800억을 투자했잖아요. 엑스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초기 지분을 확보한 DLNC의 가치도 폭발적으로 뛸 수밖에 없어요. 쉽게 말해서 DLNC를 매수한다는 건 간접적으로 아마존의 SMR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는 겁니다. 게다가 DLNC는 SMR의 핵심인 모듈화 기술을 갖고 있어요. 엑스에너지가 원자로 기술은 있지만 이걸 공장에서 찍어내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플랜트 설계 능력은 부족했거든요. 그걸 DLNC가 해결해 준 겁니다. 동남아 시장 선점도 강점이에요. 필리핀, 베트남 등에서 엄청난 플랜트 공사 경험이 있어서 엑스에너지가 동남아에 진출할 때 DLNC를 데리고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아직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숨은 대장주예요. 네 번째 종목은 우리기술입니다. 우리기술은 원전의 두뇌를 만드는 회사예요. MMIS라고 하는 계측 제어 시스템을 만듭니다. 원전이 안전하게 돌아가려면 실시간으로 원자로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제어해야 하잖아요. 그게 바로 MMIS 역할입니다. 자동차로 치면 계기판이랑 컴퓨터 시스템을 합쳐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기술이 국내에서 이 분야 독점 기업이에요. 신고리 3, 4호기, 신한울 1, 2호기, UAE 바라카 원전 등 국내 주요 원전에 들어간 MMIS가 전부 우리기술 제품입니다. SMR도 결국 원자로잖아요. 당연히 MMIS가 필요해요. 오히려 SMR은 기존 대형 원전보다 더 정교한 제어가 필요합니다. 모듈화되어 있고 여러 개를 동시에 운영해야 하니까요. 우리기술은 지금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SMR 사업에 4년 연속 선정됐고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형 SMR 기술 개발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앞으로 한국이 개발하는 모든 SMR에 우리 기술의 MMIS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한국형 SMR을 수출할 때마다 우리 기술도 함께 수출되는 구조인 거죠. 강점은 진입 장벽이 아주 높다는 거예요. 원전 MMIS는 안전성이 생명이기 때문에 검증된 기술이 아니면 절대 쓸 수가 없거든요. 수십 년간의 실적이 있으니까 경쟁자가 들어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자, 이제 투자 전략과 리스크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겠죠.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첫째, 상용화 시점 지연이에요. SMR이 아무리 좋아도 아직 상용화가 안 됐잖아요. 지금 가장 앞서가는 뉴스케일 파워도 2030년이 목표예요. 실제로 뉴스케일 파워는 유타주 프로젝트를 비용 급등으로 2023년에 취소한 적도 있습니다.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둘째, 정책 변화예요. 원전은 정부 정책에 민감한 산업이에요. 미국도 행정부가 바뀌면 방향이 달라질 수 있고 한국은 더 불확실하죠. 셋째, 단기 변동성이에요. 지금 원전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단기적으로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SMR은 단기 테마가 아니에요. 앞으로 최소 5년, 10년은 갈 장기 테마입니다. 가트너가 공식 발표한 대로 2027년이면 데이터 센터 40%가 전력 부족을 겪는 한 이 흐름은 멈추지 않아요. 단기 급등에 휘둘리지 마시고 중장기 관점으로 보세요. 주가가 조정받을 때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종목에 올인하지 마시고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세요. 자, 지금까지 4종목 말씀드렸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SMR의 TSMC 핵심 제조사예요.
현대건설은 글로벌 원전 시공 표준, 저평가된 성장주예요. DLENC는 엑스에너지 EPC 파트너, 숨은 대장주예요. 우리 기술은 원전의 두뇌, MMIS 독점 기업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AI 시대의 진짜 핵심이 무엇인지 확인했습니다. 반도체도 중요하고, 로봇도 중요하고, 자율주행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작동시키는 근본은 바로 전기입니다. 그리고 그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SMR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첫째, 가트너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2027년 AI 데이터 센터 40% 전력 부족이라고요. SMR 없이는 AI도 없어요. 둘째, 2024년, 2025년이 SMR 투자 원년입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움직였어요. 지금이 투자의 황금 타이밍이에요. 셋째, 미국이 설계하고 한국이 만드는 구조가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DLENC, 우리기술, 이 기업들이 핵심 수혜주예요.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이 영상 제대로 이해하셨으면 여러분들은 상위 1%예요. 주변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ASMR이 뭔지.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도 제 영상 시청을 안 하셨다면 99% 모르실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제 영상을 보셨으니 이미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지금이 투자 골든타임입니다. 내년에 그때 샀어야 했는데 하면서 후회하지 마세요. 기회는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안 놓치실 수 있어요. 언제나 우리 불사계 구독자분들의 성공 투자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